안녕하세요. 한국사 최선을 다해서 역사를 강의하려고 노력하는 한국사 강사 최준철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려의 중앙 통치제도를 봤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고려의 지방 행정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고려의 지방 행정제도. 자, 당시 고려 성종 때가 되면, 고려왕 성종 때가 되면 지방에 12목을 설치를 합니다. 12목을 설치해서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고요. 고려 현종 때가 되면, 자, 고려의 지방 행정제도인 바로 오도 양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오도 양계. 자, 그러면 고려 왕이 있으면 잘 봅시다. 자, 오도는 그럼 선생님 무엇입니까?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이고요.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이고, 자, 그리고 양계는 군사 행정구역이 됩니다. 군사 행정구역. 자, 그래서 여기 오도를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교주도 양강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외울 필요 없고, 자, 당시 왕이 오도에 누구를 파견하냐면 안찰사를 파견합니다. 안찰사. 자, 다시 왕이 오도에 누구를 파견하냐면 안찰사를 파견해요. 자, 우리 친구들 좀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조선시대는 전국을 8도로 나누거든요. 8도. 그곳의 왕은 바로 관찰사를 파견합니다. 관찰사.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왕이 오도에 누구를 안찰사를 파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양계 지역에는 병마사를 파견합니다. 병마사를 파견해요. 자, 그리고 이 오도 안에도 보면, 오도에도 보면, 자, 부, 목, 주, 군, 현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대구시, 수성구, 범어, 동 이런 행정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오도 밑에 부, 목, 주, 군, 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꼭 좀 기억해야 될 게, 고려시대는 수령이 파견된 현을 우리는 주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현을 속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알아둬야 될 것은 고려시대 때는 수령이 파견된 주현보다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즉, 그 말은 원래로 치면, 자, 수령이 파견된 주현에서 이 수령이 속현까지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수령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향리들이 맡아서 통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 고려시대는 수령의 권한도 되게 컸지만은 향리의 권한들도 되게 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같이 비교하는 문제로서 조선시대는 모든 군가연에 수령이 다 파견되거든요. 그래서 수령의 권한은 되게 컸고요. 반면에 향리는 아전으로 격화되어서 향리의 권한은 되게 작았다는 거. 하지만 고려시대는 수령이 파견된 주현보다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기 때문에 수령의 권한은 컸지만은 향리의 권한은 작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도 양계, 자, 그리고 경기 지역과 삼경으로 구분하는데 크게 중요한 건 없고요. 자,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 현종 때 오도 양계로 구분했다는 거. 오도에는 안찰사를 파견했고 양계에는 병마사를 파견했다는 거. 그리고 수령이 오도 밑에는 부목주 군현이 있는데 고려시대는 수령이 파견된 현을 주현이라 불렀고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현을 속현이라 불렀는데 속현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 수령의 권한은 컸었고 향의 권한도 그래서 되게 컸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고려시대는 특수행정구역으로서 향, 부곡, 소가 있습니다. 자, 향, 부곡은 농업에 종사하는 특수행정구역이었고요. 소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특수행정구역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 군현민에 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냈었고요. 거주 이전까지도 제한되었다는 거.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무신 직공기 때 보면, 자, 공주 명학 소에서 망이, 망소이가 특수행정구역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난도 일으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좀 기억하시고요. 향부옥은 농업에 종사하는 특수행정 구역, 소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특수행정 구역으로서 소는 고려시대에만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고려시대 군사제도까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려시대 군사제도. 자, 고려의 중앙군은 바로 2군 6위가 됩니다. 2군 6위. 고려시대의 중앙군은 2군 6인데 2군은 왕의 친위 부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6위는 자, 수도 개경과 그 국경 지역을 방위하는 자, 군대. 바로 고려시대의 중앙군 2군 6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군 한번 볼게요. 지방군. 자, 고려시대 때는 5도에 파견되는 지방군을 주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양계 지역에 파견되는 양계 지역에 파견되는 지방군을 주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도 한번 볼게요. 5도 양계 보이죠? 자, 이 5도 지역에 파견되는 이 지방군을 뭐라고 부른다? 주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양계 지역에 파견되는 지방군을 우리는 주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려의 군사 제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의 교육 제도로서는 성종 때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국자감이 설치되죠. 국자감, 중앙의 국자감, 그리고 지방의 향교라는 향교라는 교육기관이 있었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 등용 제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고려시대 때는 자, 먼저 과거제도 한번 봅시다. 자, 고려시대 과거제도에 보니까 먼저 문과가 있죠. 문과. 자, 문과가 있습니다. 이 문과는 크게 명경과와 제술과로 구분을 하고요. 자, 명경과와 제술과로 구분을 하고, 명경과는 유교 경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시험 치는 부분이고요. 제술과는 정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험 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과.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문과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우리 친구들은 공부를 하면 돼요. 자, 문과는 시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자, 승과 시험은 있습니다. 승과 시험 있습니다. 뭐 왕사, 국사 같은 저 왕 옆에 따라다니는 스님들 있지 않습니까? 자, 승과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잡과 시험도 있죠. 해당 관청에서 기술교육하는 잡과 시험도 있습니다. 자, 이 과거 시험은 문과 같은 경우는 귀족과 향리들의 자제들이 주로 응시를 했었고, 자, 잡과 같은 경우는 주로 양인 이상이면 응시를 했습니다. 자, 주로 이 과거 시험은 그래서 법적으로는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했지만은, 자, 이때 당시 고려시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뭐 많은 양인들은 과거 시험에 응시를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좀 알아둬야 될 것은 바로 자, 고려의 자, 귀족 정치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였던 음서가 있습니다. 음서. 자, 음서는 자, 5품 이상의 고위, 5품이에요.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의 아들, 손자, 사위들이 시험을 안 치고도 자, 고려의 중앙통치 조직들, 지방행정 조직들, 이런 곳에 들어가가지고 벼슬아치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과거 시험을 안 치고도 5품 이상의 고위 간직의 아들, 손자, 뭐 사위, 이런 사람들은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관직을 차지하는 고려 문벌 귀족의 정치적인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음서였다는 것. 즉, 과거 시험 이외에도 음서를 통해서라도 중앙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다는 게 고려시대의 특징이었다는 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우리 오늘은 고려의 지방행정제도와 과거제도, 군사제도, 그리고 교육제도까지 여러 제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제도 부분은 꼼꼼하게 여러분들 오늘 쌤하고 수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공부하기를 바라고요. 자, 이 어려운 시기 때 건강 잘 챙기고 우리 항상 웃으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